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군사 분계선 인근에 있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분석하면서 북한군의 가장 고도화된 기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보인 회피형 미사일 등 최신형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울에서 북쪽으로 각각 52km, 125km 떨어진 황해북도 곡상군 갈골기지는 삭간몰과 금천리 기지와 함께 북한군 전술 탄도미사일 띠로 분류됩니다.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에 게재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신고하지 않는 15개에서 20개 미사일 기지 중 황해북도 곡상군에 위치한 갈골기지는 가장 고도화된 곳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이 기지가 가동 상태로 잘 관리되어 있으며 지난 2년간 계속 개발하면서 현재 여단급 규모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사정거리 500km인 화성 5, 6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9가 대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시설이 최대 10곳 정도 된다면서 각 지점을 잇는 3개의 시설 중 2곳은 견고화 작업이 이뤄져 선제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향후 사거리 최대 2000km에 달하는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일본 열도 전체와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와 그 너머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셈법의 일환으로 지난해 선보인 KN-23, 24, 25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 기지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옛 소련군과 현재 북한군에 운용하고 있는 투사 교리를 고려할 때 갈골 기지의 향후 최신형 미사일 역량을 실전 배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투사 교리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동형 차량 운용 숫자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Soviets used to build new equipment, they almost never threw away the old equipment. They almost always kept the old equipment. So let's say that the North Koreans follow that model and they put KN-23s at this base. Doesn't mean they're getting rid of the Scuds.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the amount of investment that they're putting in this and the capabilities that they're developing is an indicat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continues to develop offensive capabilities to someday be able to attack South Korea. And that's the point everybody should take away from this, is that North Korea is not developing a military to defend Nor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지 한 곳에 대해 집중 분석했지만 북한이 미신고한 미사일 기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군은 본토 방어가 아닌 침공에 전반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북한의 중국산 물품 생산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의 실질적인 대중 수출액은 단 2,000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5개는 전력과 페로실리콘, 손목시계의 동력장치인 시계 무브먼트와 텅스텐광, 그리고 가치가 낮은 기타 제품 순이었습니다. 이 중 전력은 북중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북한이 중국 상품을 대신 생산해 수출한 역외 가공은 3위인 시계 무브먼트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대 대중 수출품은 시계 무브먼트에 이어 페로실리콘과 인조 속눈썹,
가발, 해부 실습용 인체 모형, 텅스텐 광순으로 이중 시계 무브먼트와 속눈썹, 인체 모형 등 3개가 역외 가공품이었는데 올해는 시계 무브먼트만 5대 품목에 포함된 겁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제재로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과 해산물, 섬유 제품의 판로가 막힌 뒤 비제재 품목인 손목시계와 속눈썹 등의 수출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역외 가공 산업이 한순간에 중단된 사실이 이번 해관총서 자료에서 확인된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역외 가공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가 북한 내 실업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해왔습니다. Well, it's not like here. They don't have unemployment insurance. Your factory is closed, and they don't have anything to fall back on. 이런 가운데 이번 해관총서의 세부 자료에는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11월 대중 무역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최근 비어있는 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역대 월간 최저 수준인 112만 5천 달러라고 보도했었는데 이 중 전력이 112만 2,812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11월 대중 수출품은 단 3개 품목이었고 이들 물품의 총 수출액은 2,382달러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제재 이전은 물론 이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제재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최악의 경제난을 어떻게 버티며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25일을 맞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군인들의 희생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성탄절은 과거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느 때처럼 감사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특히 성탄절을 함께할 수 없는 군인 가족들의 봉사와 희생에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용감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걷는 이들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응급의료진과 법집행관, 최전선의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5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성탄절이라는 희망의 시기에 공통적인 인간애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평소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탓에 모두 취소했다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는 가족 모임 규모와 여행 제한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네드가 올해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552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VOA에 보낸 자료에서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 네드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드 관계자는 올해 북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 시장의 역할 이해와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확대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여성의 역할 강화 활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중 대북 인권 증진 목적으로 국무부에 400만 달러, 네드에 600만 달러 등 적어도 1,000만 달러를 배정했었습니다.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 한국 통일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 공격을 통해 공격 대상자의 정보를 탈취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발표한 12월 보안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탈륨과 금성 121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이 연이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은 통일부를 사칭해 가짜 평화 통일 관련 이야기 공모전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악성 이메일 해킹 공격을 펼쳤으며 이메일 본문에는 통일부에서 정식 발행한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된 문서 이미지를 삽입해
악성 코드가 담긴 하단 링크를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열고 계정 암호를 입력하면 공격 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피싱 메일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탈륨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탈취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며 공격자가 단순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국가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영화 매구미 갈라놓여진 가족의 30년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무료 상영하면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일본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1977년 11월 15일 13살의 나이로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다른 일본인 납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2006년에 제작된 이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의 강연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24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올해 잇따라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통안의 극치라고 말하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